어떤 삶은 그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의 아픔과 희망이 고스란히 새겨진 살아있는 역사이자 수많은 이들의 염원이 담긴 가슴 벅찬 기록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좌절과 고난 속에서도 불의에 맞섰고 마침내 국민의 손으로 선택받아 대한민국의 운명을 이끈 한 사람. 그의 이름은 노무현입니다. 지금부터 시대의 아픔 속에서 피어난 한 인간의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1946년 아직 전쟁의 포성이 채 멎지 않던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은 그곳에서 가난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끼니조차 넉넉지 않던 시절, 어린 그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할 정도로 고단한 환경에서 자랐죠. 하지만 그 지독한 가난도 그의 학구열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면서도 그는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가난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던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자전거를 수리하며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밤늦도록 책상에 엎드려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렇게 오직 독학의 힘으로 그는 29이라는 늦은 나이에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기적을 이뤄냅니다. 마침내 그는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판사로 임용되었지만 그의 판사 생활은 길지 않았습니다. 경직된 사법부의 현실 속에서 그는 진정한 정의와 법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판사복을 벗고 변호사의 길을 택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 변경이 아닌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응답하는 그의 첫 번째 결단이었습니다. 1981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부산에서 벌어진 불임 사건. 학생들이 불온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잔인한 고문을 당했던 참혹한 사건이었죠. 노무현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변론을 맡으며 인권 변호사로서의 뜨거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군부 독재의 폭압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의 정의감은 이때부터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그는 평생의 동지이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친구 문재인 변호사를 만나게 됩니다. 노무현 문재인 합동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의기투합한 두 사람. 그들은 민주화 운동가와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주며 약자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부산의 변두리 작은 사무실에서 그들은 불의에 맞서는 뜨거운 연대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훗날 대한민국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노무현은 단순한 변호사를 넘어 시대의 부조리에 침묵하지 않는 살아있는 양심 그 자체였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고 열악한 환경 속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는 주저없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의 고질적인 지역주의에 맞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가슴 아픈 별명까지 얻어가며 그는 온몸으로 정치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는 쉬운 길을 마다하고 오직 원칙과 상식이라는 표대를 따라 험난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1988년 노무현은 13대 총선에서 부산 동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마침내 정치에 입문합니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권력의 부패와 비리를 거침없이 파헤치며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질문과 진정성 있는 태도는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과 통쾌함을 안겨주었죠.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닌 시대의 양심을 대변하는 아이콘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1990년 민주화를 열망하던 국민들을 배신하는 3당 합당이 이루어지자 그는 홀로 이에 반대하며 고독하고 험난한 길을 선택합니다.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부산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그는 연이어 낙선하며 바보 노무현이라는 뼈아픈 별명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그는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좌절은 더욱 큰 도전을 위한 밑거름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정치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고 2002년 그는 마침내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듭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의 도전. 하지만 그는 전국을 돌며 국민들을 직접 만나 그의 비전과 진심을 온몸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경선이라는 드라마틱한 과정을 통해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됩니다. 노무현 신드롬이라는 역사의 물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02년 12월 19일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 속에 노무현은 마침내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는 권위주의 시대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출범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고 취임 1년 만인 2004년 3월 그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대한 시련을 맞게 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던 날 온 국민은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노무현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그의 진심을 믿는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탄핵의 시련을 딛고 복귀한 그는 비로소 할 일을 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한미 FTA 추진, 이라크 파병, 수도 이전 등 논쟁적인 과제들을 과감히 추진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 의지는 끊임없는 비난과 오해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언론과 보수 세력의 거센 공격 속에서 그는 홀로 외로이 싸워야 했습니다. 대통령 놀이라는 조롱까지 감수하며 그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은 때때로 오해받았고 그는 홀로 모든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2008년 2월 그는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고향 봉하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야인 노무현으로서 그는 소박하게 농사를 짓고 마을 주민들과 막걸리를 나누며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는 듯 했습니다. 국민들은 퇴임 후 그의 소탈하고 인간적인 모습에 깊은 사랑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퇴임 후 시작된 전 정권의 표적 수사와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은 그를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2009년 5월 23일 그는 봉하마을의 너럭바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지며 마지막 소풍을 떠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충격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아픔이자 민주주의의 깊은 상실감이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며 피눈물을 흘렸고 바보 노무현을 외치며 그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원칙과 상식,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강물처럼 굽이쳐 돌아온 그의 삶은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영원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노무현은 오직 원칙과 상식을 따라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했고 불의에 맞서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그의 삶은 대한민국의 아프고도 빛나는 현대사 그 자체이며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진정한 사람 사는 세상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영원한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 그가 꿈꾸었던 세상은 이제 우리의 몫으로 남아 빛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움직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